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전남의 예산 8조 9천억 원이 반영되면서 국비의 구조원 시대를 열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전면 공영화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전국 업체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전직 법무사 사무장이 목포에서 사기를 벌여오다 구속됐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은 차량에 매단 채 도주까지 벌였습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배드민턴 국제대회인 2024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오늘 목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 예산은 올해보다 3.4% 증가한 8조 9천억 원이 반영돼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전남의 주요 사업입니다. SOC 분야에서는 완도 강진고속도로 1조 5천억 원이 신규 반영됐고 목포역 철도 재배치 사업도 40억 원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목포역 사업은 목포 역사 신설과 또 다른 사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비와 신안 앞에 해남 화운을 연결하는 국도 사업비도 반영됐습니다. 문화 관광 분야에서는 목포구 등대 명소화 사업비 6억 원과 영광 종교순례 테마 관광 명소화 사업비 4억 원이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또한 순천과 진도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 각각 30억 원과 목포 2025 남도 국제 미식 산업 박람회 사업비도 포함됐습니다. 첨단 R&D와 전략 산업 분야에서는 선박과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 등에서 모두 6건의 사업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인력 양성을 위한 에너지 기술 공유대학 구축에 30억 원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농수축산업 분야에서는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사업비 2억 원이 반영됐고 진도 서망항 확장 용역비 5억 원도 반영됐습니다. 전남의 국비 예산 반영액은 모두 8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4% 늘었습니다. 전남도는 특히 정부 예산 증가율이 3.2%로 낮게 설정되고 SOC 예산이 1조 7천억 원 감소한 상황에서 이 같은 예산 확보는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전남 대도약을 이어갈 신규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서 47건에 1,254억 원, 총 사업비 규모로는 2조 9,879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전남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호남권 SOC 사업 국고 지원을 2천억 원 늘리고 국립김산업진흥원 건립사업에 최선을 다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 9조 원 시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내년 목포 시내버스 전면 공영화를 앞두고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목포 시내버스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가 열렸는데 전국에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공영화를 위한 위탁사업 설명회가 열린 목포의 한 건물.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강원과 부산 등 전국의 30여 개 업체 관계자들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노선 입찰제를 하는 재정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되고 하는 부분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런 거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기 위해서 왔고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계획도 있고요. 목포시는 직영 2개 노선을 제외하고 100여 대의 버스를 3개 사업권으로 나누어 위탁 사업자를 각각 모집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사업 공고를 낸 뒤 오는 10월까지 제안서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버스 공영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탁 사업 기간은 5년, 이후 한 차례 4년을 연장할 수 있고 차량은 기존 사업자의 버스를 인수해야 합니다. 목포시 공영버스 위탁 사업자 선정 방식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부분은 기술 능력 평가로 운영의 전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목포시는 공영제에 따른 위탁 사업으로 버스 운영 예산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고용 승계 방안으로는 목포시 직영버스는 시간계약제 공무원으로 위탁버스는 민간 신분으로 기존 운전원을 우선 채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계약 사항에서 저희가 고용 승계에 준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계약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용승계 수준에 유지될 수 있도록 노선권 매입 등에 300억 원을 투입해 인천, 세종 등에 이어 전국 9번째로 시내버스 공영제를 도입한 목포시.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시민 불편을 딛고 공영제를 통해 본격적인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정태관 위원회 사퇴 의사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김종익 위원장은 위원 20명의 선정 과정은 조례에 의해 신중하게 운영됐다며 현재 7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최소 3차례 이상의 토론을 거쳐 오는 10월 목포시에 권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 공론화위원회는 손혜원 전 의원이 기증한 나전칠기 작품 294점을 전시 보관할 공간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5월 구성됐으며 목포 문화연대 대표 자격으로 참여한 정태관 위원은 박물관 건립을 전제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반발하며 사퇴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아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전직 법무사 사무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검거 과정에서 차량에 경찰관들을 매단 채 도심에서 아찔한 질주극까지 벌였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운전석 문을 연 채 내달립니다. 사람 2명을 운전석에 매단 채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는 승용차. 매달려 있는 2명은 운전자인 사기 피의자를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입니다. 안간 힘을 써서 버텨보지만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한 경찰관이 굴러 떨어집니다. 결국 담벼락으로 돌진하는 차량. 멈춰선 차량에서도 저항하던 남성은 끝내 검거됐습니다. 차량을 움직이길래 이게 피해가 좀 커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차량이 충돌 후에 멈추고 무사히 검거를 해서 다친 사람이 저희 둘뿐이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50대 전직 법무사 사무장. 지난 2020년부터 4년여 동안 목포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0여 명에게 법무사 수임료와 수수료 등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민원을 접수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해당 남성을 해고한 이후에도 남성은 인근의 사무실까지 별도로 마련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 특히 파산 절차를 진행할 정도로 돈이 없는 서민들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개인 파산 절차 진행하지도 않고 그냥 거짓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사기와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배드민턴 국제대회인 2024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오늘 목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불참으로 아쉬움은 남지만 앞으로 엿새 동안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열전이 계속 펼쳐질 예정입니다. 최다운 앵커입니다. 2024 코리아 오픈 선수권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목포 실내체육관. 한국 선수 중 가장 먼저 경기장에 나선 손한우 선수가 여유로운 리드를 이어가다 네트를 살짝 넘기는 드롭샷으로 승부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계속해서 펼쳐지는 남녀 단식 예선전. 김가람 선수는 지난해에 이어 대만의 리유샨 선수를 상대로 승리해 32강행을 확정짓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했던 만큼 영상도 또 많이 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쫓고 쫓기는 경기. 호쾌한 스매시가 오가며 접전을 펼친 세계 랭킹 353위 김동훈 선수도 세계 랭킹 83위를 상대로 신승을 거두며 본선으로 향합니다. 일단 그 랭킹에 대한 생각은 일단 버리고 일단 사람 대 사람으로 랭킹은 그 뒷전으로 생각하고 저는 누구랑 하든 이제 조금 열심히 이 사람을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코리아 오픈 선수권 대회는 총 상금 42만 달러 규모의 슈퍼 500급 대회로 23개국 500여 명이 참가합니다. 특히 남자 단식 세계 1위 시위치 선수는 물론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인 대만의 왕치린 등도 출전합니다. 또 서승재 강민혁 콤비와 이소희 백하나 콤비, 정나은 김원호 등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예정입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세계적인 선수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 보니 전국에서 관람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선 경기하면 이제 다른 올라가지 못 많은 선수들을 좀 관람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예선전부터 이렇게 관람하게 왔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응원에 열띤 응원에 조금 더 선수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이게. 비록 안세영 선수가 불참하며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을 받는 코리아 오픈이지만 볼거리는 많습니다. 2년 만에 남자 복식 정상의 자리를 노리는 서승재 강민혁 선수와 지난해 2위를 기록해 올해 1위의 자리를 노리는 김소영, 공이용 선수 등 배드민턴계의 별들의 시합이 펼쳐지는 코리아 오픈 선수권 대회는 오는 9월 1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전라남도의 글로벌 에너지 수도 도약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오늘 목포 샹그리아 비치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분산 에너지망 시대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지난 6월 본격 시행된 분산 에너지 특별법 활용 방안과 해상 풍력을 통한 에너지 자립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 신안 3.7기가와트 규모 12개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집접화 단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했으며 다른 시군으로도 공공주도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늘면서 전라남도가 응급실 환자 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경증 환자의 경우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중증도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45개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증상 악화 시에 목포 한국병원 등 거점 병원 6곳으로 신속 이송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는 지난 6월 2,240명에서 지난달 11,000여 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뒤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전남 지역 학생들 사이에서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 교육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남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는 현재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히며 도내 피해 학교 현황 파악에 나서는 한편 이번 주 각 학교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관련 공문 등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형 조선사인 대한조선은 한국평가 데이터가 실시한 2023년 ESG 평가에서 통합 2등급을 획득해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조선은 특히 환경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E1을 달성하며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고 진도 남동리 반려해변 정화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80kg 한 가마니에 17만 원까지 하락한 쌀값과 관련해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전남 재고쌀이 9만 7천 톤이나 되는데 정부가 재고쌀 5만 톤을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겠냐며 쌀 생산 예측 등 잘못된 정책을 재검토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에 대해서도 여름철 피해가 되풀이되는 만큼 품종 개발과 행정 지도 강화 등의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